일본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3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면서 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은 이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정부는 즉각 삭제를 요구, 엄중 항의하면서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역시 최근 지린성의 고구려 박물관을 개관, 고구려사 왜곡 논란을 빚으며 동북 공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달 초 본격 가동된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대처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과연 올바른 역사 정립과 동북아 평화를 모색할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위 간사인 민주당 유성엽 의원을 만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고유 영토로 기술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동북아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는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그 역할과 해법 모색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위 간사이신 민주당 유성엽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위에 간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예. 이번 특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먼저 좀 말씀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그 특위 활동에서 좀 집중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제 평소에 제가 아마 그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있었던 터에 이제 당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의원들을 잘 좀 적임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뭐 여러 이제 주변국들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그 일본의 그 어떤 역사 왜곡 또 영토 문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도를 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과제들이 아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주로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회의도 좀 하셨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특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첫 회의를 이제 엊그제 가졌습니다. 첫 회의를 가졌고 이제 그 다음 날 준비 회의를 또 한번 가졌습니다만은 뭐 동북아 역사 그 왜곡 대책 특위 이게 보면은 16대 때부터 쭉 이런 관련 좀 이름은 좀 서로 상이하지만은 16대 때는 일본 역사국 교과서 왜곡 시정 특위 또 17대 때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특위와 함께 또 독도 문제 특위가 또 있었고요. 18대에 들어와서도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쭉 아마 16대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는 이런 역사 왜곡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특위가 있어 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사 의식을 어떻게 하면 함양시킬 것이냐 또 우리 동아시아 평화의 어떤 구상과 또 거기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왜곡된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밝혀내고 또 바로 잡아 나갈 것인가 여기에 아마 특유의 그 주안점이 두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처음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 왜곡의 한국사 부분에 대한 그 범위가 그 내용이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유 의원님 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글쎄 뭐 정리는 뭐 명쾌하게 아직 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한이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활동 폭이 있기 때문에 뭐 역사와 관련된다면 어떤 국내에서의 우리 한국 역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상대국들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어떤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역사가 식민사관에서 왜곡되었다라는 부분도 이것은 또 빠뜨릴 수 없는 반드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지만은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떤 진상을 밝혀내고 또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해서 어떤 일본의 어떤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면서 네.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뭐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 좀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우선순위 내지는 좀 그 순서를 두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주된 관심이 이제 일본 역사 왜곡과 중국의 역사 왜곡 여기에 있겠죠, 아무래도. 먼저 이제 일본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참 그 나쁜 나라라는 생각도 들고 못난 나라라고 생각도 듭니다. 요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2013년 방위백서를 일본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독도를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긴 했는데요.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글쎄 정말 우리 그 독일과 그 일본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그 독일은 진심으로 과거의 어떤 그 침해 행위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또 주변국들한테 그걸 잘 무마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오는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끔 뭐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의 그 잘못된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또 주장하고 이렇게 반복을 지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일본의 어떤 그런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그 어떤 침략의 진상 이걸 밝혀내고 또 일본이 스스로 참 개과천선을 해서 반성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결국 국제적인 현실적인 힘의 역학으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또 일본의 어떤 침략 역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어떤 주변 국가들, 관계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서 어떤 일본의 어떤 참회, 반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냐. 뭐 거기에서부터 모든 어떤 역사 문제, 영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뭐 사사건건이 하나하나 가지고 다투기만 해가지고는 결국 뭐 다툼은 갈등과 그런 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 참여하고 사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국제적인 공조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 방위백서에 보니까 지난해 8월 1일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8월 10일 날 있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 부분은 기술이 되지 않아 있어요. 아마 자기 자신들한테 이제 좀 불리한 내용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안 쓰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놓고 찬반 양론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당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이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한 방문이었다 이런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전격적인 방문으로 충격 효과를 아마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사려 깊었던 조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독도를 방문하다 보니까 일본과 어떤 외교 마찰 분쟁이 생기면서 예정되었던 해병대 그 훈련도 취소를 했단 말이죠. 아 우리나라에서요? 그때요. 그 당시 그 예정되었던 해병대 그 훈련, 독도 상륙 훈련을 또 취소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방파제를 건설한다든지 또는 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갔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마찰 분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없던 걸로 또 취소를 했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어떤 충격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실종이 되는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충정은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드러났던 그 당시 이어졌던 결과나 효과를 보면은 그렇게 썩 바람직했던 행보는 아니었다. 아마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말 내임덕 현상을 좀 그 어떻든 극복해 보려는 어떤 국면 전환용 좀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질 정도로 너무 좀 의외였고 썩 뭐 좋은 결과만은 전격적인 방문이었죠.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그랬다면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상태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 남북 간의 관계나 비슷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예. 어떤 그 상대방 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대화를 애써 거절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예. 문제가 있다면 만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면서 이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도 문제라든지 최근의 어떤 한일 관계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논란이 되고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그 한일 정상회담 자체를 안 하겠다. 그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독도 문제가 나오고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정상회담 뭐 하려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그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나올 수도 있고 나오다 보면은 정상회담에 뭐 의미가 뭐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이걸 우려하시겠지만은 어차피 8.15 그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는 또 다시 그런 문제들이 내용의 수준이라든지 방향과는 무관하게 다시 또 뭐 양국 간에 거론될 수밖에는 없는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의뢰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 이후에 또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우려한다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뭐 시기를 뭐 그렇게 해서 좀 저울질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상회담 자체의 어떤 개최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다.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면 언제쯤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중국 방문이 있었고 이제 우리 주변국 중에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그것은 뭐 그 상대방 나라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고 아베 총리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그러면은 뭐 만나는 것을 뭐 저는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 시기는 뭐 이렇게 늦출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중국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린성에다가 고구려 박물관을 세워가지고 고구려를 그 중국의 지방 정부로 격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동북공정이지 않습니까? 자, 이 동북공정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단히 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어찌 보면은 일본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비롯되어 가지고 오는 문제인데 지금 이 동북공정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란 말이죠. 동북공정이라든지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문제는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남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많은 또 현실적인 국제 정치적인 또 한계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동북 공정 문제는 뭐 그 규모나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심각하다. 특히 중국 내 많은 그 소수민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수민족을 중화시키는 한족화시키는 해가지고 많은 그 중국 그 소수민족들이 동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주 좀 일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할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독도는 어쩌면 이제 작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규모도 훨씬 더 크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중국이 지금 현재 G2로 부상을 해 있고 또 앞으로 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는 터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관계 문제는 정말 우리가 미리서부터 잘 준비를 지금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인데 말이죠.
어떻든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간도 협약 문제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예. 어떤 남북 관계의 개선 문제라든지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에 가는 과정에서는 또 이 중국의 또 역할이 있고 예. 아마 중국의 동북 공정의 원래 의도도 네. 아마 통일 이후에 남북한 통일 이후에 중국과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간의 어떤 영토에 애견될 수 있는 네. 영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동북 공정을 준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참으로 좀 우려를 많이 하면서도 예. 우리가 이건 보통 그냥 예.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는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선 남북 관계를 우리가 빨리 좀 예. 대화와 협력 관계로 풀면서 예. 우리가 어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발언권, 주도권을 좀 우리가 더 가져가는 것이 네.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국내적인 좀 그 조사 연구 활동을 네. 그냥 지금 저는 그 동북아 재단의 활동을 우리나라 동북아 재단의 예, 예. 활동을 보면서 예. 저 정도 예산 규모 또 예. 저 정도의 또 연구 인력 가지고는 그냥 형식치레로 그냥 그저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하는 수준 정도로 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국내의 어떤 그 연구 인력이라든지 예. 또 어떤 연구 예산 네. 이런 것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국내적인 우선 연구 활동, 네. 역사 규명부터 충분히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굉장히 제한된 입장이지만은 우리 중국과 우리 한국 간에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역사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대두된 유화 문명론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예. 그걸 포함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든지 한번 공동 조사를 한번 그 묶어서 해갔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만의 일방적인 연구, 또 우리만의 일방적인 연구 가지고는 네. 항상 또 평행선을 그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공동 연구를 한번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봤으면 쓰겠다. 예.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또 길게 봐서는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네. 저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좀 먼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는 있지만은 네.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중국한테도 좀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서로 내 것을 더 키우게 갖는다기보다는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면서 공존의 어떤 지혜. 네. 근데 이게 뭐 이제 그 설득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예. 국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연구 조사도 필요하고 또 중국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네. 연구도 해보면서 또 네. 어떤 동아시아의 미래의 평화, 미래 네. 이익을 위해서 서로 절제하고 자제할 부분에 대해서 중국한테 요구하는 우리나라가 노력도 나라는 필요하겠다. 작지만 땅덩어리는 작지만 또 우리가 더 대국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예. 중국에 또 일본에 이렇게 뭐 제스처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필요하겠네요. 네. 문명 서진론에 따르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문명에서 이제 동아시아 문명으로 네. 넘어온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길은 일본, 중국, 아시아가 이제 주요 구성국이 될 것인데 네. 이 나라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는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조류 흐름을 제대로 확대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네.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역사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좀 중심 역할을 좀 해서 예. 일본, 한국, 중국을 같이 이렇게 상생적으로 예. 묶어낼 수 있는 네. 이런 좀 먼 큰 그림도 한번 그려나갈 필요가 말씀만 있겠다. 들어도 참 가슴이 뿌듯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는 이제 우리 미래 청소년들 아닙니까? 예. 이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교육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정도로 부실합니까 지금? 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기는 네.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부실한 건 아니라고 봐져요. 시간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한 네. 5, 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보면은 수업 시간이요. 대개 이제 주당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네. 이렇게 수업을 해오는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때는 이것을 선택 과목으로 했다가 이제 최근에야 이제 그걸 필수 과목으로 이제 바꾸기도 했었고 또 우리 같이 지금 현재 교육이 시험 성적 위주, 네. 입시 위주로 나가는 상황에서 네. 수능 시험에서 지금
그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2005년도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역사 교육 같은 부분이 이제 좀 밀리는 거죠. 부실해지게 이렇게 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자체 뭐 이것이 수능의 선택이냐 필수냐 문제도 뭐 중요한 문제인데 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이 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현재는 우리 교육이 점수 많이 따고 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입시 위주로 이게 교육의 본질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역사와 같은 어떤 기본 자질, 의식을 형성하는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네. 부실해지게 된 결과죠. 그래서 예. 뭐 수업 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뭐 필수 과목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 교육의 교육성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 네. 그것이 더 선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큰 목표인데요. 예. 아무리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조사를 한 걸 보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뭐 그렇습니다. 북침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유관순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는 어떨 때는 이제 단순한 기본적인 지식이 잘 예.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역사 의식이 제대로 또 아직 좀 청소년 단계지만은 잘 안 길러진 그런 측면에서 예.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회복을 하면서 네. 그 사람의 의식과 덕성의 어떤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네. 그 교육의 본질을 회복을 하면서 네. 또 이게 왜곡된 역사도 바로 잡아가면서 네. 또 잘 바로 잡힌 역사를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네.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자기 지식화해서 네. 어떤 체득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네. 예. 그 국사 과목을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또 예. 뭐 몇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법안을 좀 발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럴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업 시간을 좀 늘리자라는 예.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네.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능에서 예. 현재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네.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는 예. 그런 관련 법률의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뭐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예. 하면서 예. 아까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노력이 네. 근본적으로 뒤따라야겠다. 예.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 의정 활동에서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앞으로 또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고 네.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굉장히 참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요. 예. 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건 선거 개입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작인데 네. 이건 민주주의를 아주 정말 치명적으로 후퇴시키는 네. 대단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정원 문제 등의 어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를 다시 굳건하게 정비하는 데서부터 네. 어떤 위기 극복의 역사가 일들이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봐지고 네. 또 하나는 현재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등 기반으로 하는 우리 지금 경제 기반 등이 네. 상당히 좀 침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네. 찾아내고 더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예. 이 과제가 있는데 예. 어떻든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함께 제가 또 상임위가 미래창조과학 네. 방송통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우리나라의 어떤 네. 성장 동력을 좀 찾아내는 일에도 좀 깊게 관심을 가지고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 문제,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위의 다양하고 또 힘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